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1460년 명천순 4년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 이숙감이 일찍이 오상문에게 학업을 배우고도 오상문이 의금부에 갇힌 때를 틈타서 거첩 금생과 사통하고 금성을 꿰어서 오상문의 의복과 재산을 다 팔아 날마다 주찬에 허비하고 옥바라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오상문이 사유를 받은 날에 협박하여 담장 밖으로 쫓아내어서 심지어 도보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것을 추억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문과 무과를 방방하니 무고의 1등이 10인이었는데 모두 사계하였다. 충순당에 나아가서 이품 이상과 종친을 불어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방광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합격 정서를 주던 일이다. 문무과는 홍패를, 생진과는 백패를 주었다. 사계는 임금이 어사화와 함께 주는 머리 뒤에 꽂아 장식하는 물품이다. 군데군데 꽃이 달리고 반 동그랗게 생겼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중의 관리들이 맡았던 것이 휴흠된 물건이 비록 많더라도 관직을 옮긴 뒤에는 글로써 잡된 연구를 꾸며대어 을의 해유를 받고 임의대로 녹을 받기 때문에 그 흠유된 물건을 직납할 길이 없습니다. 참건대 지금부터 비록 이미 관직을 옮겼다 하더라도 직납하기를 끝마친 뒤에 녹을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유는 관원들이 전직할 때 재직 중의 회계 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이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받았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도 채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다가 저절로 죽은 말의 가죽을 평양 연변에 각각 100장씩 헤아려 보내어 나도를 만들게 하여 강변의 여러 진과 구자에 나눠줘서 병거의 준비를 돕게 하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새로 문과에 급제한 최경지와 무과에 급제한 문맹손 등이 사헌하니 후원에 나아가서 인견하고 문과 무과로 하여금 짝을 지어서 사우하게 하고 마친 자에게는 활 한 장씩을 내려주었는데 이명대군 2구 등 여러 종친과 제추가 입시하였다. 또 충순당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공격하니 승지와 입직한 미장 등이 입시하였다. 무과에 겁제한 유점, 한칠의 박수선, 숙선 등에게 각각 천동 10인, 청주 30명을 내려주고 봉계손, 김계남에게 명하여 사복을 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호 우환이 사자를 보내와서 도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임명대군 2구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주어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고 문과 무과의 장원과 의친 14인에게 명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또 도승지 스님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의친은 임금의 단문 이상친, 왕대비, 대왕대비의 심하 이상친, 왕비의 소공 이상친, 세자빈의 대공 이상친을 말한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도 채찰사 환맹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번창하는 군인들이 매양 합원할 때마다 취재하는데 평안도 황해도 두 도의 갑사들은 모두 변방을 지키도록 하고 다시 취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때문에 나이가 늙도록 취재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연로 환자를 찾아내어 품등에 따라 산관직을 제수하되
충보 갑사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자를 골라서 보충하여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충주원부사 김유래를 주문사로 삼아 명나라에 가서 야인을 정토한 성식을 주달하게 하였다. 그 주번에 이르기를 근자의 본국의 후문에 흩어져 살던 제종 야인들이 여러 차례 도둑질하고 변방의 백성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으므로 신이 부득이하여 함길도 도질제사 양정에게 명령을 내려서 군마를 정제하고 기회를 살피다가 처치한 외에 배신 윤자운을 차견하여 사유를 갖춰 주달하러 가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의정부에서 장기하기를 본도의 도질제사 양정의 해당 정문에 의거하건대 차부를 받들어 군사를 조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이에 험사간 마감이 먼저 회령진 부근 지방으로 와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모련이 등과 화목하여 무수하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듣고 위의 항목의 야인들에게 더욱 무수하고 화목하기를 더하였는데 적의 무리들이 또 도둑질을 하기를 꾀하여 수십 명이 때를 지어 의복과 양식을 구한다고 핑계하고 몰래 각처에 와서 우리들의 허실을 엿보았습니다. 비직이 그 상황을 살펴서 알아보니 모두 갑옷을 입고 병장을 휴대하였는데 독수를 올렸다 하는 등 화기를 매우 급박하였으므로 미처 계달하지 못하고 잡아서 목베어 거의 없앴습니다. 여적이 도망하여 돌아갔으므로 즉시 같은 비장과 더불어 길을 나누어 추적하여 바로 그 소유를 때려붓으니 군사들이 앞에서 죽인 것을 제외하고 그 야당은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정문을 잘 참조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하였으므로 이를 보고 가추 아랍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에 의하여 위의 항목을 자세히 참조하여 변경의 성식을 관계된 일이므로 인하여 이치상으로 주달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이 때문에 삼가 갖추어서 주문합니다 하였다. 차부는 관아의 장이 사람을 보내어 일을 처리할 때 주던 공문서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갑사 김생이 최익견이 나는 하였다고 고환이 즉시 최익겸을 체포하여 의금부에 가두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권지를 개승부 유수로 이석형을 첨지중추원사 황희도 관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올적갑 상옥은 김우두 등 사인과 지휘 보요마 등 사인이 궁중으로부터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명하여 군직으로서 감찰을 겸하는 것을 혁파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조득이는 장리 조진의 손자이므로 감찰과 육조 난관에 제소할 수 없는데도 지금 지형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건을 판결하는 관직일 뿐만 아니라 또 대관과 더불어 삼성이라고 칭함으로 신들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삼성은 대관과 형조를 아울러 이끄는 말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0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찰사 신숙주가 종사관 안관후를 보내어 치게 하기를 신이 양정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고라기를
넘어가서 흩어진 군사들을 응접하게 하였더니 15여리를 갔으나 우리 군사와 저 적들은 이미 흩어졌고 수목이 무성하고 빽빽하여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중국인 2명이 상가하에서 종성으로 도망하여 와서 말하기를 그 살던 마을에 저기 화살에 맞은 자가 많아서 쓸개를 취해서 해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여적들이 조선에서 다시 거병할까 의심하고 또 올적합도 또한 새 길로 군사를 발하여 함께 진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바야흐로 산에 올라가 방비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흩어진 군사들을 생각하여 강을 따라 위아래로 군사를 재빨리 분산하여 가보게 하였으나 적들도 또한 바야흐로 흩어져 방비하고 있었고 수풀이 무성하게 가리어 행군하기에 불편하였습니다. 국경 가까이 사이는 야인들도 또한 다음 차례로 화가 그들에게 미칠까 의심하여 형세상 반드시 놀라서 도망하여 적들과 서로 연합할 것입니다. 신이 장차 친히 개품하겠습니다 하니 어찰로 회유하기를 지금 온 경의 글은 이미 자세히 알았으니 경은 경중의 장사들을 적당히 나누어도 방어하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서 우의정 권남을 인견하고 날이 달다 하도록 이야기하였다. 또 이조판서 구치관, 형조판서 박원형, 예조참판 이극배, 이조참판 이극감, 승지 등을 불러서 야인 김우두 등의 군공의 등급을 매기는 일을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4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올저갑 천호 야당지 야량가우 시응거 임다 우증거 가을닭에 잉이가 등이 군중으로부터 와서 토물을 바치니 임금이 명하여 기무두 야당지 보요마 등의 군공을 논하여 후하게 상주게 하였다.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강령전에 나아가서 김우두 등을 인견하니 제장이 검을 차고 좌우에 나누어 쓰고 종친과 권남, 황수신, 이극감이 시좌하고 사법관 주호등님, 박수장이 매를 받쳐들고 좌우에 섰다. 임금이 김우두 등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너희들에게 모련일을 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은 그들이 신하로서 나에게 복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의 후한 은혜를 잊고 여러 차례 변진을 침범함으로 내가 이미 그들을 토벌하였고 너희 마음대로 보복하게 하였다. 전공을 논하여 상주는데 할객함으로써 정글을 상깼으니 너희들이 만약 공격하는데 공이 있었다면 할객하여서 오라. 내가 마땅히 본국 장사의 예에 의하여 논상하겠다 하니 김우두 등이 성질을 받들어서 여러 초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스스로 보복하는데 내가 어찌 강제하겠는가. 그 가운데 절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억지로 명령할 필요가 없다 하니 김우두 등이 말하기를 지금 성상의 명을 듣고 어찌 감히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고 함길도 도우제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온 김우두 야당지 보요마 등 15인이 머리까지 와서 종군하였고 또 올량업을 공격하도록 청하니 그 정이 가상하기 때문에 우대한다. 경이 적당히 요량하여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쌀, 배, 소금, 콩 등의 물건을 넉넉히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생각하고 저들을 원망하게 하라 하였다. 할 계획은 적의 목을 베어오는 것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4일 정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찰사 신숙주가 치게 하기를 신이 천천히 육진을 순행하면서 국경 가까이 사는 야인을 존율하고 무수하고 제장에게 수호하고 공격 토벌할 계책을 지시하여 주고 길주 영동참에 돌아와 하유와 싱글을 삼가받들고 상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신이 거기 보건대 본도 경성 이북의 병사들은 본래 각각 본진을 지키고 길주 이남 병사들은 운을 나누어 병영에 입번하면서 이를 조전한다고 일컬으며 도질제사가 이들을 거느리고 육진을 후원합니다. 남쪽 고울이 북쪽 진을 도와줘서 번리로 삼으며 북쪽 진이 남쪽 고울을 도와서 원조하는 것으로 여기므로
그 형세가 서로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만약 두 장수를 나누어 두고서 각각 병권을 잡게 한다면 그 형세가 반드시 나누어질 것입니다. 신이 지금 상지를 친히 받들고 재장을 전제하는데도 오히려 마음대로 나아가고 물러가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병권을 나눈다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고 세력이 나누어지면 어긋나는 일이 생길 것이며 또 더구나 군사를 나눈다면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옛 제도를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군사들의 제주를 시험 보이는 법은 도질제사 관제사로 하여금 같이 시험 보이게 하는데 길이 멀어서 제때에 취하지 못하므로 무사가 이로 인하여 나태하고 해이하여지니 이것이 크게 불가한 일입니다. 단천 이남은 관찰사가 길주 이북은 절제사가 각각 시험 보이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군사를 간택하여 조전하는 등사는 법이 오래되어서 배단이 생겨 일이 많이 잘못되니 마땅히 경장하여 하겠습니다. 신이 장차 상세히 검고를 더하여 친히 분개하거든 성상께서 재결하도록 하소서. 신이 홍윤성과 더불어 지금 이성에서 갑산 삼수 해산으로 들어가 몸소 형세를 살펴보고 방어할 여러 일을 나누어 주고서 북청 함흥 등지에 돌아와서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지금 내리신 영북에 진을 설치할 일에 대한 유시를 받고서 신이 지금 다시 형세를 헤아리건대 반드시 이곳에 진을 설치할 다음에라야 불영경성 기르치의 방어를 없앨 수 있으니 실로 피차의 요회지입니다. 다만 금년은 전로가 늦었고 수호군과 말이 또 정토로 인하여 고생하였으니 금년에는 미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상세한 것은 신이 징계할 때 알겠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토의 종군한 공을 놓곤 하였는데 1등으로 니마치 올적합 상호군 김우두를 중추원 부사에 올려 제수하고 지휘 보요마 천호 야당지를 상호군으로 내 제수하고 2등으로서 니마차 올적합 천호 야랑합을 상호군에 남눌 올적합 부사정 두이 사안다무 와라가 거지가 기단가를 사직에 제수하고 3등으로 니마차 올적합 파다무 대시응거 임다 우증거와 남눌 올적합 부사정 네이가를 사직에 제수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제도, 관찰사와 채방사 등에게 치서하기를 전년에 해청을 많이 잡아서 진언하였으나 금년에는 전년에 미치지 못하니 작은 일이 아니다.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끝내 넉넉한 상을 받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일본국 좌무위의 사자인 중보계 등 10여인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유시하기를 너희들이 고생하면서 바다를 건너와 오랫동안 빈관에서 묵었지만 그늘의 종묘 사직의 재개 때문에 친히 만나보지 못하였다. 양국에서 교환이 사신을 보내어 빅례를 맺는 것이 예의이다. 내가 저기한 이래로 일본에서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통호 예를 닦음으로 내가 일부러 송처금 등을 보내어 빅례에 보답하게 하였더니 뜻하지 아니하게 바람과 물길이 험악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타는 데 익숙지 못하여 표몰하기에 이르렀다. 그후로는 사신을 보낼 수 없으니 너희가 마땅히 이 뜻을 너희 영주에게 전달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 영주가 대장경을 청하였는데 내가 특별히 청한 바를 윤호한다. 지금 또 너희에게 성도기, 법화경, 금강경, 번역명의, 정도가, 기신론, 영가집, 심경, 대비심경을 내려준다 하니 보계 등이 머리를 조아려 배사하였다. 또 보계 등 이인에게
각각 최하석 3장, 유지석 1장, 표피 1장을 내려주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비록 박한 물건이지만 옛날 사람들이 연양해서 반드시 물건으로서 마음을 하기 때문에 이를 주는 것이다 하니 보게등이 대답하기를 상상의 덕을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빈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또 순행에 어가를 수정한 부장과 징발하여 불러서 멀리 와서 어가를 수정한 자들을 불러서 모두 술을 내려주었다. 충순당에 이어하여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 위장과 전 도질제사 하한 부장 등이 임금을 모시고 활을 쏘았는데 하한을 진무로 삼았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7일 경장 두 번째 기사 함길도도 채찰사 신숙주가 전문을 올려서 잔치와 표리를 내려준 것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전문에 이르기를 삼가 성상의 계책을 받들고 천위를 멀리까지 폈으나 돌이켜보면 아무런 기념할 만한 공도 없는데 도리어 전에 없던 은총을 입으니 은혜가 바라던 생각밖에 우선 노하였으므로 감격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아울러 일어납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장로들이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변방의 여러 고을을 도둑질하면서 인정을 저버리고 덕을 배반하는 등 악을 쌓고 완악함을 길렀습니다. 신이 양제가 없는 몸으로서 고뇌의 직임을 감히 받아 이에 재정과 더불어 편사를 나누어 독려하고 번개같이 많은 무리들을 공격하여 개나 쥐 같은 저들의 소혈을 모조리 소탕하고 수많은 부락을 불태워서 이미 사막과 같이 텅 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주 상전하께서 천운에 응하여 저들을 무율하고 시기에 임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계책에 유감이 없으셨던 것이니 한번 노하자 국경이 안정되었습니다. 신등은 다만 분주하게 근로하였을 뿐이요 오로지 그 계책을 받들기에 겨를이 없었는데 어찌 남다른 포장이 하찮은 노고를 받들이지 않으리라고 뜻하였겠습니까? 어차피 밝게 빛나고 거룩한 유서가 못내 정을 아쉬워하면서 진귀한 내탕의 물건을 나누어 주시니 아직도 어로의 연기를 띄었고 취하여 성상에 주신 표주박을 드니 황홀하여 궁중의 뜰 아래에 있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영광은 전고에 드물었던 바이니 신은 제장과 더불어 감히 상호의 뜻을 두지 않겠으며 일에 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몸이 싸움터에서 말가죽에 쌓여 죽더라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은혜를 갚을 것을 맹세합니다. 하니 어찰러 회유하기를 경이 큰 공이 있어 은총이 남다르니 진실로 더욱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의 뜻이 정성스럽고 간절하여 내가 감격의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 때문에 답서하여 나의 지극한 정을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편사는 한패의 군대이고 내탕은 임금의 사사 재물을 넣어두는 곳간을 말한다. 어로는 궁중의 향로이고 상호는 남자가 뜻을 크게 세우는 것을 말한다. 옛날 사내 아이가 났을 때 뽕나루로 만든 활로서 쑥대 화살을 사방에 쏘아서 그 웅비할 뜻을 세우게 하였단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상호 봉시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의 관찰사와 도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병정을 보내니 경들이 그것을 영수하여 도진무와 도사에게 나눠 주어서 여러 고을을 주장하고 진무하게 하라 하였다. 병정은 세조 5년 1459년에 강명경, 신숙주 등이 편찬한 진법에 관한 책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율원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도유 부처에 처한 사람들은 본래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력하여서 그 악을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근래 외방의 도유 부처 안치 충군에 처하거나 여러 참에 정력한 자가 난신에 연좌되어 범죄로 정숙한 경우일 것 같으면 거의 모두가
삭발하여 역을 피하니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일체로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여 정속한 사람들은 삭발하지 못하게 하고 오기는 자는 추호하여 친족을 논지하여 환속시켜서 배소에 되돌려 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9일 임인 두 번째 기사. 정희 공주에게 쌀 100석을 내려주고 아들과 사위의 직지를 더하게 하였다. 정희 공주는 세종의 적출 제2녀이다. 안맹담에게 하가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하한을 동지중 초원사로 권계를 첨지중 초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단 후 태수 원승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인지를 다시 하동부원군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황해도 평안도를 순행하니 왕세자가 수가하였고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영, 즉 계양군 2증, 익형군 2관, 순성군 2개, 보승경 2합, 영승군 2부, 귀성군 2준, 신종륜 2효백, 도평정 2말생, 무림정 2선생, 율원령 2종, 제천명 2온, 부윤령 2효수, 개천명 2개, 은선부령 2철, 고정감 2겸, 운성부원군 박종우, 조화찬성 황수신, 화천군 권공, 형주판서 박원영, 이조판서 구치관, 중추원사 박강, 청승희 심안의, 동지중추원사 이윤손, 병조참판 김질, 이조참판 이극감, 행상호군 김처희, 김한, 한종손, 민발, 이비, 이진규, 이익, 거을가게, 인순부윤, 윤사헌, 상호군 정종 이사평, 봉석주 유사, 병조참의 구신충 등이 호종하였다. 내금이 200으로 사자위를 삼고 별시위 갑사 200을 뽑아 4대 장용대를 삼고 파적위 100을 병합하여 시위하게 하였다. 권남 윤사로 윤사이윤, 최항 등을 수상으로 삼아 도성에 머물러 서무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고 성봉조, 심해, 조승문, 이극배 등을 수장으로 삼아 군무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아이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장용대의 중위는 본래 양녕대군 지비의 종이었는데 대군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장용대가 되었으니 다시 나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고 하니 그를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별시 문과 무과는 그 수요가 많으니 우선 1등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여금 영친, 영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친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찾아뵙던 일이다. 영부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나 처음으로 벼슬한 사람이 그 조상을 묘에 찾아가 풍악을 잘 피며 그 영예를 받들고 고하던 일이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밤에 우려하고 번개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대가가 파주에 머물렀다. 어실의 담 밖에서 남녀 2, 3인이 엿보니 명의 의금부에 내렸다. 파주 목사 남윤, 사금, 최천강, 이염이, 윤호, 2번, 홍순이 늙어서 능히 검찰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울러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황효원이 좋은 수를 들이니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월대에 나아가서 여러 장수와 승지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 황효원에게 명하여 수를 올리게 하였다. 세종은 다 보게 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5일 정미 네 번째 기사 개승부 유수겸 병마절제사 권지 강화진 첨절제사 정자원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가를 임진도에서 맞이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5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수주에 사는 올량압 소중계 등 6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크게 우리하고 번개하고 바람 불고 비가 내렸다. 대가가 판문평에 이르니 비가 오히려 그치지 않았다. 개승부 유수 권지가 대가를 영접하였는데 여러 일이 매우 소홀하였다. 길을 인도하는 자가 늙은이였는데 대가를 진흙 빠지는 곳으로 그릇 인도하였으며 행궁의 여러 일이 또 착오된 것이 많았다. 명하여 권지를 의금부에 내렸다. 아이고. 개승부에 이르니 기로와 유생 등이 남대문 밖에 설립하여 가요를 올리었다. 기로의 가요에 이르기를 신이 듣건대 순수의 제도는 예전부터입니다. 우제로부터 하우 주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행하였으되 이것은 모두 제도를 통일하고 출척을 엄하게 하였으니 제후의 법인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유문의 자손으로서 큰 역복을 이어받아 소위 간직하시고 부지런히 백성의 공공한 것을 근심하시며 개현이 예전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유사에 명하여 중해에 계칙하고 10월 초 하루에 삼농이 끝마침을 고하자 드디어 법가를 갖추어 서쪽 방면을 살피시니 귀신과 사람이 매우 기뻐하고 만이와 융적이 두려워합니다. 전년 동안 패한 법전을 하루아침에 일으키시니 신등은 예전에 서울에 자라서 밭두둑에 엎드려 있으며 늙을 무렵에 다시 한나라의 위일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지팡이를 붙들고 열에 나와서 참새처럼 뛰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하리의 노래를 바쳐 그의 태사의 채택에 대비합니다 하고 사에는 이르기를 아름답다 우리 왕이시여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사방을 살피시니 10월 좋은 때에 큰 거북에게 점치어 신지에게 고하시고 서쪽 방면 변방에 순행하시었다. 고치가 앞을 인도하니 이는 가볍고 빠르고 달리는 길은 평평하고 어허는 엄숙하고 화하도다. 천궁으로 버금하니 백료가 그림자처럼 따르도다. 풍우는 영을 합하고 1월은 광희를 더하도다. 아이고. 송경에 이르니 송경의 부로들이 사통 오달한 길에서 노래하여 덕을 좋아하도다. 우리 왕이 한번 노하시니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우대하고 탐과 놀이는 근심하도다. 우리 왕이 한번 즐기시니 위험이 널리 나타나서 오랑캐들이 멀리 도망하도다. 이는 요순을 짝하시고 아이고 폐업은 제환 진문을 더럽게 여기시니 여러 나라가 첩복하여 순종하도다. 이번의 이 한 번 순행은 편안히 노는 것이 아니요 순수함이니 모두 우리 백성을 위함이로다. 해소가 을품을 가시는 곳마다 서로 경사로 여겨 모두 너그러운 정치를 즐기도다. 신들은 흰머리로 농사를 마치고 광활을 보게 되었다. 성족의 무승함과 근군의 오рем으로 성스를 절하여 드리도다 하였고 유생의 가요에는 이르기를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빛나게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그 큰 역복을 이어서 근심하고 부지런하게 다스림을 돈하여 모두 도리에 맞아 결함이 없으신데도 오히려 사경의 넓음과 민정의 공공함을 염려하시어 우조의 성방의 제도를 거행하고 하후 유예의 소근을 징음 삼아 드디어 법가를 갖추어 서쪽으로 가시니 난여 이르는 곳에 뛰고 멈추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신등이 다행히 밝은 시대에 나서 오래 향하게 있어 풍기의 혜택이 흡족하였고 그 규곽의 정이 깊었습니다. 옆밖에 지금 천효를 배우니 기뻐 날뛰는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배수 개수하여 공손히 비연의 장을 들이어 모교의 칭송이 부끄럽습니다 하고 사에 이르기를 관서천리의 출성을 경축하니 복령과의 예정이 옥경에서 내리도다. 바다와 산악은 빈둘러서 지고에 돌아오고 풍우는 뒤 얽히어 함령을 돕는다. 누가 순승히 편안히 노는 것이 아닌 줄을 알랴. 숭고한 자리에 있으면 감히 편안할 수 없음이리라. 만년을 가져서 성산을 더하니 남극의 노인성이 빛나도다 하였다. 아이고.
법관은 노부, 임금, 행차, 거둥대 의장 규모의 하나이다. 임금이 선농단에 제양하고 국학에 행차하여 석전례를 행하고 사단의 활 쏘거나 무가 전시의 사단의 활을 쏘는 것을 구경할 때 등에 사용하는 의장이다. 전쟁의 반의장과 같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도승에 머물러 있는 예조 참판 이극배가 치게 하기를 소중계는 북정할 때에 길을 인도하였고 그 나머지 오이는 뒤에 호위한 자입니다. 청컨대 소중계는 김우두의 예에 의하여 대호군을 제수하고 오이는 임다 등의 예에 의하여 차등이고 관직을 제수하되 예사와 별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소서 하니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으러 도승에 있는 승지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야인의 고신과 별사할 물건을 보내니 이를 쓰고 말하기를 성상께서 먼 도에 순행하시었는데 사람을 시켜 치게 하였더니 전지하기를 황궁하는 날이 머니 이를 보지 못하겠고 종군하에 힘을 다하여 공이 있는 자는 자기를 띄어주고 특히 의복과 안마 등의 물건을 주어 보내라고 하시었다 하고 이 외에는 비록 청하는 것이 있더라도 모두 계달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하고 또 주유과 건물을 많이 준비하여 낭장간으로 하여금 가지고 그 관에 가서 위로하게 하고 예조에서 괴양하는 것과 별도의 하정할 때에 의뢰주는 물건 같은 것은 예조에서 스스로 그 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시는 직접이고 말한다는데.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군인이 비로 인하여 얼고 젖으니 병조와 진노소 낭청 등에게 명하여 뒤를 호위하여 구호하게 하고 또 병조 찬판 김질과 환관 이존에게 명하여 술을 가지고 가서 공개하게 하였다. 이런데 이래 참 폭군이야 폭군.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대장 김질이 여러 진 군사가 군목과 맞지 않는다 하여 경기관찰사 황효원 광주진장 유지 수원진장 최재남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명하여 황효원은 용서하고 유지 최재남은 의금부에 내리게 하였는데 조금 뒤에 이를 용서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호종하는 여러 제사와 군사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재령의 제사하고 연경사에 거둥하여 중들에게 쌀 콩을 아울러 100석을 주고 인하여 후릉 남산에서 사냥하였다. 재령은 태조의 비신의 왕후 한씨의 능이다. 후릉은 정종의 능이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사은사 김수부사 서거정이 명나라에서 돌아온 임금이 비오는 주거에도 말을 멈추고 김수 등과 종친 제주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7일 기후 세 번째 기사. 대장 권공 경기관찰사 황효원 민 병조 난관에게 명하여 병사의 얼고 젖은 자를 구호하게 하였다. 아유 아직도 좀 수명하는 거.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7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내 직별감 김응루는 형과 충문을 받들어 뒤에 있으면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7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함교도 도우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가는 야인 소중계 등 유기는 내가 이미 길을 인도한 공이 있는 것을 헤아려 생각하여 소중계를 상으로 삼고 그 나머지 뒤를 호위한 오인을 차로 삼아 한결같이 김우두의 예에 의하여 차등있게 물건을 내려주었다. 경도 또한 김우두의 예에 의하여 업염 및 포를 적당히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왕륜사에 거동하니 세자가 수거하였다. 임금이 길에서 복숭아와 버들을 보고 계양군 이승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예전 왕승의 땅이다. 몇 번이나 화류의 노는 봄을 지냈는가 하고 왕륜사에 쌀 10석을 내려주고 드디어 송악이 올라 고도를 강망하고 인하여 전대의 흥망을 논하고 제추 승지 등을 불러서 성틀을 살펴 정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태조께서 정하신 자승이 매우 마땅하나 다만 저 봉우리를 모름지기 성 안으로 들이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힘과 역사가 많이 드니 아직 요회지의 방비 시설을 하여 지키는 것이 마땅하였다 하고 인하여 박강에게 명하여 마음을 써서 수습하게 하였다. 자승은 본승에 딸린 따로 쌓은 성이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군사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오정문을 나와 건교역을 향하여 가니 해주진 첨절제사 함종항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접하고 황해도관 절사 이석형 도사 고태정도 또한 대가를 맞이하고 금교에 이르러 매와 계를 마치니 종친과 제추에게 내려주었다. 대장 박강에게 명하여 사냥하게 하니 여우가 튀어나왔다. 세자에게 명하여 이를 쏘게 하였는데 명중시키니 그 가죽으로 어구를 만들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너가 만일 사슴을 쏘면 마땅히 신을 만들 것이고 노루를 쏘면 마땅히 그 고기를 먹겠다 하고 도승지 스님에게 이르기를 호정하는 인원이 각각 동거한 뒤에 듣고 본 바를 날마다 기록하게 하였다가 황궁한 뒤에 수참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한길도 두 제자사 신숙주가 치게 하기를 신이 오진에 있으며 저 사람의 정세를 보건대 이미 정토한 뒤에 성 밑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의심하고 두려움을 품어 혹은 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있으니 바로 시기를 타서 안집할 때입니다. 신이 추수한 뒤에 소원에 따로 올려보내게 하였더니 지금 9월 25일에 받던 유시 안에 순행해서 환궁한 때를 기다려 올려보내라 하시었는데 신이 갑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영흥에 이르러 들으니 종성의 성 밑에 사는 저 사람 소중계 등 8인이 이미 서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노정을 계산하여 보니 반드시 순행전에 서울에 도착하지는 못할 것인데 만일 머물러 환궁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면 날짜가 필시 많이 길어질 것입니다. 저들은 먼저 상경한 자의 돌아오는 것을 보아서 국가에서 대접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알려고 하는데 만일 또 오래 머무르게 한다면 저들의 의혹이 더욱 심하여져서 다른 변을 할까 염려됩니다. 명하여 경중으로부터 빨리 평양으로 보내어 숙배하도록 하고 양득, 영흥을 거쳐 돌려보내어 저들로 하여금 의심을 풀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뒤에 오는 자를 만일 머물러서 환궁하기를 기다리게 한다면 저들이 또 의혹을 낼까 염려되니 만일 영흥에 이르거든 즉시 양득을 거쳐 평양으로 보내어 숙배한 뒤에 돌려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회답하여 유시하기를 경이 아랫바의 올량합을 접대하는 절차는 이미 자세히 알았다. 나도 또한 면대하여 타일러서 정의를 곡진히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친히 보지 못한다면 필시 의욕을 낼 것이지만 그러나 순행은 이미 길을 떠났으니 노중에서 접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양등 맹사는 모두 잔업이니 허약한 것을 저들에게 보일 수가 없다. 이미 경중으로 하여금 소중계 등에게 의복, 안마 등의 물건을 후하게 주고 관직을 띄어 올려주기를 모두 김우두의 예와 같게 하고 효유하기를 순행 때문에 접견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종군하며 힘을 다하여 공이 있으므로 물건을 주고 관직을 주는 것을 상례보다 특별히 더 한다 하고 또한 주육을 많이 갖춰 동류 나장간호로 하여금 가지고 그 관에 가서 후히 위로하게 하였다. 저들이 비록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또한 조금 의욕을 풀 것이며 간혹 의심을 품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어찌 반드시 일일이 염려하겠는가. 순행이 끝난 뒤에 올려보내는 것이 가하겠다. 나의 처치는 이와 같으니 경은 그것을 잘 알아서 짐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오지는 경원, 회령, 종성, 경흥, 온성, 다섯업이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뢰기를 경정에 숭인문이란 말이 있는데 경중에는 이런 문이 없습니다. 아마 잘못 인쇄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잘못 인쇄하였겠느냐. 너가 스스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이조 판서 구치관 병조참판 김질 도승지 승임을 불러 사대문의 이름을 물으니 과연 흥인문을 그릇 인쇄하여 숭인문이라 하였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먼저 벌주를 마셔야 하겠다. 경들도 또한 그릇된 글을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세자가 이를 밝혔으니 어찌 책임을 피하겠느냐 하고 구치관의 갓을 벗기고 벌주 두어 잔을 먹였다. 대가가 흥이참을 출발하여 6, 7리쯤 되는 고릉에 이르러 혁명을 써서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이조 참판 이극감을 불러 갓을 벗기고 술로서 벌을 주며 말하기를 이극감은 세자의 스승인데도 문 이름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다 하고 술을 올리게 하였다. 좌승지 김종순, 좌부승지 유자한, 동부승지 홍흥도 또한 갓을 벗기고 벌주를 먹게 하였다. 승인의 그릇된 것을 바로지 못한 때문이다. 종친 제추에게도 술을 내려 주었다. 저녁에 보산참에 머물렀는데 평안도 황해도 도찰사 한명회가 와서 아련하니 밤에 한명회와 종친 제추 승지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고릉은 고려 제25대 충렬왕의 제국대장 공주의 능이다. 혁명은 기와 복을 울려서 여러가지 군대의 행동을 호령하던 옛날 군대의 신호법이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조효문에게 말하기를 나의 순행에 만약 성식이 없었다면 사실은 영변을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돌아올 때 취사하고 양로하려고 하였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건대 마땅히 여러 전에 친히 제사한 뒤에 이를 하이하겠으니 4, 5일을 유련하겠다. 경은 이를 알아서 먼저 조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김말생에게 연좌된 김우를 석방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가가 안성참에 이르니 서흥부사 김형손이 와서 맞이하였다. 대가가 용천참에서 머무르니 황주진 첨절제사 강로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맞이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가가 가는데 87세 된 노구가 자기가 짠 가는 명주를 바치니 저고리 덧저고리 치마 각각 하나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장 박강에게 명하여 황주진, 해주진, 수안진, 삼진의 군사를 합하여 주엽산에서 사냥하게 하였는데 호랑이 한 마리와 노루 40여우, 돼지 40여우를 잡았다. 봉상군에 이르니 군사 남치화가 대가를 맞이하였다. 명하여 해주진의 군사를 놓아보냈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봉산사람 안사이라는 자가 일찍이 겸사복으로 평소에 언구를 입었는데 늙어서 물러가 살고 있었다. 이날 길 왼쪽에서 알려나니 술을 올리기를 명하고 옷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서흥제인 한봉련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신이 이 지경에서 생장하여 다른 기술은 없고 호랑이를 잡는 것으로 업을 삼았는데 전후에 잡은 것이 무려 40여 마리나 됩니다. 와이구야. 하고 봉산으로부터 이후로 몰이하는 것을 문득 잡아 바치니 겸사복을 명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3일 얼며 첫 번째 기사. 밤에 우리하고 번개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3일 얼며 두 번째 기사. 대가를 움직여 오리쯤 이르니 용담이라는 고 부르는 물이 있어 매우 귀하게 여겼다. 임금이 중국과 왕세자와 더불어 거둥하였다. 길 옆에서 몰이하고 사냥하여 노루 22구를 잡았다. 사리원벌에 이르러 병조판서 한명회가 아뢰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갈대밭
곁에 금수가 많다고 합니다. 임금이 오위 군사를 하여금 몰이하게 하고자 하니 훈련부사 김교가 아뢰기를 진흙에 빠져 몰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칠참찰방 조지주가 또한 아뢰기를 중간에 작은 포가 있는데 꼬불꼬불하여 몰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몸소 보았느냐 하니 김교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몸소 보지는 못하였으나 지로인 나립의 말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처음에는 이런 말이 없다가 지금 이를 말하니 만일 보조의 말을 들었다면 해로울 것이 없지만 만일 권신의 말을 들었다면 불가하다 하고 도승기 성임을 불러 말하기를 태종 때 이군씨가 세종 때의 홍략 한방지는 모두 사냥하는 것 때문에 지우를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를 비웃기를 저 무리가 성상께 헌책하기를 아무 땅에는 아무 산이 있어 사냥할 만하고 아무 고래는 아무 땅에 있어 짐승이 많습니다 하여 매양 인주를 전역으로서 인도한다 하였다. 지금 김교가 내가 사냥하는 것을 따르면서 이군실 한방지의 이름을 얻기를 싫어하여 한편으로는 권신에게 하복 한편으로는 군사들에게 아첨하라고 하여 전을 입석산에서 몰이하여 사냥할 때에도 다만 책망을 면하기를 구하고 지금 갈대의 밭에서 또 이를 저지하며 내가 본 것도 아닌데도 진흙에 빠져 몰이하기가 어렵다고 칭탁하였으니 반드시 원정이 있을 것이다. 조지주는 또한 그 직책이 아닌데 마침 찰방으로서 왔기에 내가 시종하게 한 것인데 이에 김교에게 동조하고 망령되게 나립의 말을 들어 강변하여 맞지 않았으니 역시 원정이 있을 것이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 이 순행을 아래에 있는 자는 모두 하고자 하지 않는데 내가 혼자 결단하여 행한 것은 군진의 진퇴를 보고자 하는 것뿐이다. 지금부터는 다만 군사를 정지하여 행하고 짐승몰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늘의 일은 내가 혼자 즐기는 것인데 만일 이 사람들을 죄주고 사냥을 오히려 그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임금이 사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원망을 나에게 돌릴 것이다. 마땅히 곧 진을 파하라 하였다. 성임이 대답하기를 김교 등이 망령되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 신하가 어찌 감히 싫어하고 꺼려하겠습니까? 하물며 사냥은 군사를 훈련하는 것이니 이것이 아니면 무사를 익힐 수 없습니다. 지금 김교 등의 무상함 때문에 짐승몰이하는 것을 그만두고자 하시면 아래에 있는 자가 누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전엽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을 정제하여 행하여도 또한 극히 군진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짐승을 몰이할 것이 없다. 속히 파하라. 김교 등은 죄가 중하니 너가 이금부 대간과 더불어 국문하여 아뢰어라 하고 또 환관 전균에게 명하여 함께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김교가 바른대로 실정을 말하니 명하여 석방하게 하고 조지주는 장 100대의 용매도 수군에 충군하게 하였다. 지로인은 사냥할 때 또는 행군할 때 길을 안내하던 사람이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3일 을미오 세 번째 기사 대가가 극성에 이르니 한 명의 구치관 김질에게 명하여 성틀을 살펴보게 하였다.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3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대가가 황주에 이르니 기로, 유생, 여기 등이 가요를 올리었다. 기로의 가요에 이르기를 전하께서 패도를 순행하여 임하심을 엎드려 만나오니 기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한결같은 덕으로서 하늘이 반드시 도우시어 군사를 만들어 융평을 가져왔습니다. 제2 6년에 왕이 순행하시며 제도를 상고하여 풍속을 갖게 하시니 난기가 이르는 곳에 여정이 서로 기뻐합니다. 봉손이 생각한데 전하께서는 성스럽고 영묘하시니 문을 줬고 물을 줘주시어 여순의 지극한 덕으로 탕무의 융승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기선의 발과 군웅의 잔재하여 두 번 내난을 맑게 하시고 화육에 참여하여 만물을 다스려서 사방을 편안하고 화평하게 하시니 성교는 동쪽 일본 동쪽에 미치고 위령은 변방 북쪽에 떨쳤습니다. 가까운 것은 편안하고 먼 것은 엄숙하니 봉수에 놀라지 않으며 큰 것을 두려워하고 작은 것을 품어주니 재앙이 서로 접하였습니다. 왕도가 평이하니 비 오고 변나고 따뜻하고 추운 것이 때에 맞고 여민이 화평하며 조수 어별이 모두 순합니다.
승평하에 일이 없으니 대례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서의 사악의 순수를 상고하고 하언의 인류의 말을 상고하여 대가가 서쪽으로 순행하니 만민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균천 광악을 고취하여 양부의 기애를 아뢰고 취하 황홀의 노부는 천승의 위의가 엄하였습니다. 희어가 잠깐 하방에 멈추니 천위가 지척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수제를 조회받아 정사의 득실을 보고 주요에게 물어서 백성의 효책을 살피었습니다. 해와 달의 대명을 굽어서 비추지 않은 곳이 없으니 비록 초목의 미물이라도 또한 은택에 젖었습니다. 신은 다행히 하청의 때를 만나서 저산의 수를 온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우물을 파내 어찌 임금의 힘이 더한 줄을 알겠습니까? 햇빛이 나가고 구름을 바라보니 항상 미골의 사모를 품었습니다. 견마에 남은 나이에 승려의 맑은 뒷걸을 절할 것을 어찌 기약하였겠습니까? 길 옆에서 예장을 짓고 우모의 아름다움을 기쁘게 바라보고 해 아래에 머리를 들고 용봉의 자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삼가 중에는 노래를 채집하여 가만히 화봉의 축가를 본받습니다 하고 사회는 이르기를 크신 상제께서 일덕을 권고하시고 위로 명하시어 백성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용잠 때에는 바야흐로 둔 액하여 모적이 나란을 도모하니 나라운 수가 쭈그러졌으나 기미에 밝아서 개척을 결정하여 2번 내난을 평정하는데 종사가 구보도 없고 신명과 사람이 협전하였습니다. 큰 역복을 이어받아 엄연히 동국을 차지하여 하늘을 대신해서 물건을 다스리고 경륜하여 화욕하시니 깊은 어짐과 호환에 등한 백성의 살에 젖었습니다. 바다같이 넓고 봄같이 화평하였습니다. 비잠 동식이 모두 그 생을 이루었습니다. 문치가 이미 융성하여지고 또한 위령을 떨치니 용적과 만이가 와서 조회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손깍지 끼고 하는 것이 없으나 다스림은 태병을 지극히 하였습니다. 이때 광태한 법전을 거행하여 서방에 순행하여 법가가 행하는 것을 여니 용기가 선명하였습니다. 만기는 우레처럼 날치고 천장은 구름처럼 옮겼습니다. 산천은 빛을 움직이고 초목은 광희를 달리었습니다. 어린이와 늙은이가 노래를 부르며 일표를 우러러보고 기뻐하며 찬탄하였습니다. 왕께서 수레를 멈추고 민풍을 살피시니 민풍은 무엇인가? 집주마다 잘 사는 것 목사 수령이 와서 보입고 말로 펴서 아래 밀세 아랫말씀 무엇인가? 백성의 일 진달일세 위아래가 정이 동안에 무슨 통 펴지 못할까? 가는 곳마다 서로 경하하니 누가 기쁘지 아니할까? 신은 개수하여 절하며 성인의 수를 빕니다. 억만년 만년에 하늘의 복을 받으소서. 신은 개수하여 절하며 이 송시를 진단하여 큰 아름다움에 답하고 선양하여 기한이 없도록 얽겠습니다 하였다. 유생의 가요에 이르기를 전하께서 패도에 순행하여 임하심을 엎드려 만나오니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기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성인이 500년 만에 나시어 원후가 되시었고 황하는 1000년 만에 맑았으니 마침 장성한 때를 만났습니다. 장차 태평의 시기를 열어놓으려 하여 이에 일덕의 임금을 높였습니다. 공손히 생각한데 전하의 지극히 밝으심을 사물에 먼저 하였고 큰지에는 기미에 침잠하였으며 신통한께는 지극히 은미한데 밝았고 하늘의 용단은 나타나지 않는 데에 도모하였습니다. 바람처럼 날고 우레처럼 가다듬어 요도를 쥐고 발련이 일어나서 검처럼 굴리고 곤처럼 돌리어 선추를 잡고 홀로 알선하여 온의 오랜 가림을 헤치고 해와 달의 거듭 밝음을 높이 들었으니 이로써 선왕의 규모를 넓히고 중후의 공렬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인재의 성함이 있어 방국의 광희를 가 빛났습니다. 한때 생룡이 되었으니 모두 길사의 성함이요 내의 변방의 번리가 되었으니 또한 무부의 구심이었습니다. 비록 이미 내수에는 방도는 다하였으나 어찌 외양의 계책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개돼지의 포악함이 감히 우리에게 한간히 뇌정의 군사가 그 소유를 곧장 부수었습니다. 신문을 통하는 자를 잡고 수급을 드리고 곧 회군하니 덕을 생각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여 진첩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 엄숙하여 지고 중예가 안정되어 화평하기는
갈천시의 백성과 같고 강대하기는 춘대의 위와 같았습니다. 양이가 교태하여지니 여러 상스가 아울러 이르렀습니다. 다스리는 도가 이미 융숭하여지니 광폐한 법전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주례의 언국의 순수를 상고하고 우사의 방악의 순행을 본받아서 길한 때를 점치어 대가를 명하여 빨리 가서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살피고 민생의 안락과 근심 걱정을 물었습니다. 인정을 다 진달하게 되니 누가 당하에 막힌 것을 한하겠습니까? 선심이 두루 비치니 모두 신복의 미루는 것을 얻었으며 모두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어 가는 곳마다 서로 경사로 여겼습니다. 아름답도다 성한 일을 비로소 거행하며 다행히도 편도에 먼저 임하시었습니다. 땅이 다만 황폐한 마을이 왜곡하여 태양의 따뜻한 것을 받고 하늘의 먼 추운 골짜기까지 두루 따스한 봄의 빛이 비칩니다. 산등은 산림에 엎드려 있어 형설의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머리를 들어 옛날이나 풍신을 운소하여 바라보던가. 오늘 아침에 눈을 부비며 용안을 지척에서 봤더니 비록 목여의 즙을 부끄러우나 감히 비연의 장을 드립니다 하고 시에 이르기를 화산 남쪽 한수 북쪽에 크고 높은 저 성지가 실로 우리나라로다. 하늘이 대동을 권고하시어 혁연이 아래에 임하셨도다. 여기에 집을 개혁하니 명이 새로워지고 백성이 정하여졌도다. 천명이 새로워져서 우리 많은 백성을 보호하도다. 보호하고 도와서 우리 성신을 내시도다. 참으로 왕이 후가 될 만하니 제후에 마땅하고 인민에게 마땅하도다. 나타나지 않을까. 그 덕의 순수함이여 복을 구하기를 사곡하게 하지 않으니 하늘로부터 거듭하도다. 천명이 일정함이 있어 화을이 일어나도다. 나라 운수가 급히 쪼그리지니 민생이 심히 급하다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상난에 가까우니 어찌 평화로울 수 있으랴. 국가가 돌아가는 바에 하늘이 용지를 주시었고 그래서 평정하니 만세가 보기로다. 내 이웃을 회유하여 문덕을 베푸시도다. 조금만 비린내 나는 무리가 감히 대국에 향가하여 벌과 개미처럼 둔치하여 우리 동북 변방을 깨물었도다. 이로써 정벌하니 그 욕심을 급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두렵게 하니 복종하기를 생각지 않음이 없도다. 소리개는 하늘에 날고 봉황은 산마루턱에 울도다. 인재를 화육하니 규도 같고 장도 같아서 우리 일세에 상서가 되어 많고 성하고 위이가 있도다. 분주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사방의 힘을 선양하도다. 이보다 더 성할 수 없어 아름답게 광렬이 있도다. 조와 같은 선비와 웅비 같은 장수가 굳세고 많아서 용맹하고 또 지혜가 있도다. 왕께 복심과 같고 변방의 병한이 되도다. 무공을 정하기에 이르러 오랑캐 무리를 막아도다. 왕의 마음이 편안하니 백성이 편안하고 물건이 풍부하고 악이 화하고 예가 갖추어지도다. 집마다 풍부히 풍화가 아름답고 사방에 근심이 없으니 평화하기 지극하도다. 복기시 때가 어느 세상인가. 아조가 그때로다. 퇴하의 종육의 함에 감흥이 심히 나타나서 우리 성덕을 표하여 상서를 내도다. 흰 사슴은 유유하게 울어서 우리 원장에게 놀고 흰 꿩은 결백하여 날아와서 춤추도다. 오래도다 우리 임금이여 상지의 임금으로 삼도다. 세상은 태평하다. 우리 왕은 무엇을 근심하리. 고전에 상고하면 우는 순하고 주는 수하도이었도다. 그래서 와서 순수하여 느릿느릿 노는도다. 때로 서방에 가서 백성의 근심을 물어보도다. 우리 왕이 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으리. 부모가 가까이 오시니 그 즐거움이 어떠하리. 아이와 늙은이가 기뻐서 노래하도다. 신이 미천한 종족이 정하에 길어져서 취하의 바라보고 시를 진술하기를 많이 합니다. 천만년에 많은 복을 받았어 하였고 여기의 가요에 이르기를 엎드려 전하께서 패도의 슬림 하심을 나오니 즐거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생각건대 우에는 사악의 순행이 있었고 주에는 언국의 순수가 있었는데 모두 풍속을 관찰하고 화정을 통달하자는 것이니 바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 통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혹시라도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용지의 작품으로 국가가 둔단한 때를 당하여 신노와 영단으로 2번 내난을 평정하고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서 우리 민국을 세웠으니 중흥의 업이 선열에 빛이 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천의를 공경하고 민정의 험악한 것을 두려워하여 소위 간식하여 정력을 가다듬어 여러 해의 폐단을 없애고 서정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세상을 도용하여 큰 도에 올려놓으니 치아를 가진 부치는 추우면 옷 입고 줄이면 먹어 수역에 올라
어서 들에는 격앙의 노래가 있으며 비린내 나는 무리가 위험을 두려워하여 덕을 품어와서 보배를 드리니 변방에는 봉화의 일깨움이 없습니다. 태평의 정치가 천구에 뛰어났습니다. 이에 선왕의 성한 예를 상고하여 여러 대의 광대한 법전을 거행하시어 유사에 신칙하여 노구를 갖추어 나녀가 서쪽으로 순행하니 만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제를 접견하여 제도를 통일하고 풍요에 케어 민속을 살피시니 대명이 아래로 비치어 유오는 한 곳도 통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방물이 이와 큰 늙은이가 분주히 와서 보고 거마의 소리를 듣고 우무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모두 반갑게 기뻐하는 빛이 있어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없었던 성사입니다. 첩등은 멀리 바다 모퉁이 공벽한 곳에 있어 이원의 기회에 예속하는 길이 막혔으므로 운소의 천망한 지가 오래였는데 지금 본가의 이르심을 듣고 가는 곳마다 서로 경하하여 양대의 운우를 사용하고 연로의 맑은 티끌을 절하였습니다. 수무족도하니 어찌 참새처럼 뛰는 기쁨을 이기겠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또 동료하니 요지의 잔치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이에 이르기를 대가가 때로 순행하여 구천에서 내려오니 관서의 총무기 또한 기뻐하도다. 군신은 함께 용환의 기쁨을 알았고 만성의 고루 예택의 선포에 젖었도다. 고각의 소리가 높아 해악을 흔들고 전기의 그림자가 흔들리어 구름과 연기가 거치었고 태평한 기상을 누가 능히 송하리. 격양가가 비등하여 풍년을 즐기도다. 주피를 밝히는 새벽의 소리는 우리하고 여섯 용이 연을 구축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도다. 천관은 별처럼 호위하여 만기가 대순 같고 만기는 구름처럼 둔치하여 헤쳐도 열리지 않도다. 무협의 잠깐 행우를 따라 날아서 요지에서 자하배를 올리기를 원하도다. 벽도로 다시 천년수를 드리니 역수가 면면하여 가히 없도다 하였다.